가상조교 시스템 대화형 에이전트. 이제 그럼 실제 조교분들은 이제 뭔가 일자리가 줄어드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가상 조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랑 대화하면서 뭐 학생 지도하고 프로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조교분들 좀 많이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트렌드가 AI를 도입하고 사람을 대체하세요 라는 슬로건은 잘 없죠. 사람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하세요가 트렌드인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SR 프로젝트 많이 하다 보면 AI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 같은 트래픽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 이야기가 AI 시대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서버비 얼마나 나올까요? 클라우드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AWS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 뭔가 릴리즈하기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이게 하나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이 정도의 AI 쓰면은 얼마나 토큰 비용 나올까요? 사실 알 수가 없죠. 앞으로는 토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비용 부분에서 지혜주는 개발사가 훨씬 더 역량 있는 개발사라고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흑진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AI 기반 취업 매칭 플랫폼 제안 요청서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두 번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렵고 좀 규모가 좀 있는 사업들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보다 좀 쉽고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리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출신 학생이 우리 회사에는 없는데 이 세종대학교가 되게 학생들 취업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 유드름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기존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취업 정보를 주고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또는 졸업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나 자료들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 있던데 이 플랫폼을 이번에 고도화 구축, 업데이트를 쭉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보면은 사업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실 앞에 살펴봤던 한수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사실 공공의 좀 특징이 있죠. 비슷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졸업생들 이력, 재학생 이력, 그 다음에 평가했던 거, 성적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들, 논문, 연구 과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사실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졸업한 지 좀 됐지만 또 최근에는 그 석사를 졸업했지만 무언가 내가 학교에 주는 데이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거꾸로 학교에서도 많은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연결고리를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지금 오늘 준비한 이 RFP가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좀 만들고자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업 내용이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저도 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학사, 이력,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체계화한다. 그리고 이 체계화를 해서 결국 목적은 하나죠. 성공적인 취업 패턴을 예측하고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과 서로 연결 지으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취업을 좀 더 높이겠다, 취업률을 높이겠다, 좀 더 지원을 잘 해내겠다가 첫 번째 사업 목적입니다. 두 번째, 드디어 이제 생성형 AI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인상 깊은 거는 AI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 첫 번째가 데이터였습니다. 사실 모든 AI는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업 목적. 생성형 AI 엔진. 되게 재밌는 거는 어떤 엔진을 쓰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사실 초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 챗GPT가 되게 초반에 이제 시장을 이끌면서 너도 나도 이제 범용 GPT 엔진 3.5, 4.0, GPT-4를 써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시대에 있어서 모델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쓰던 간에 각 도메인, 버티컬 AI와 같은 경우는 해당 도메인의 워크플로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RFP도 보시면은 어떤 엔진을 쓰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되게 인상 깊게 또 주의 깊게 잘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엔진을 적용해서 두 번째, 교수용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교수용 AI 에이전트,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교수님들이 조교도 많은데 AI 에이전트가 왜 필요하지? 생각을 좀 했는데요. 필요한가 봅니다. 읽어볼게요. 이걸 도입해서 자연어 기반의 학생 탐색, 그리고 상담 기록 자동화, 질의 추천 등을 통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조교분들 좀 많이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트렌드가 AI를 도입하고 사람을 대체하세요 라는 슬로건은 잘 없죠. 사람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하세요가 트렌드인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수님들 다 조교분들이 있는데 이 에이전트 도입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질을 향상한다라는 건데, 교수님들 워낙 바쁘시고 또 수업도 많으시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뭐 학사할 때 석사할 때도 교수님께 뭔가 그런 뎁스 있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얻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도교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부담을 경감하려면은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자연어 기반의 학생 탐색. 뭐 기존에는 그런 거였겠죠. 학사 정보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수님께서 막 어떤 클릭이나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막 직접 찾아갔다면은, 지금 본 사업에서 의미하는 거는 자연어 기반 학생 탐색이 요건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걸 도입해서 사실 개인 맞춤형 갭 분석 보고서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갭 분석 보고서. 되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갭, 얼마나 이제 갭이 있느냐, 이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뭐 취업, 뭐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무와 이 학생의 현재 그런 뭐 역량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낸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구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학생 개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수많은 이제 취업 정보들이 많죠. 뭐 정보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강의도 많고 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유드림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은 딱 들어오면은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전략이 제시되면서 현재 내가 희망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과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를 이제 보고서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좀 게임하듯이 구현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생성형 AI 기반의 맞춤형 인재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선도적인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정성적인 부분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업 범위는 크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칭 플랫폼 고도화, 설계, 개발, 적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기반의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는 것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수님용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대화형 컨버스, 교수님들 대화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대화형 컨버스를 만들어서 자연어 기반으로 학생을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현재 있는 유드림 시스템 한번 다들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 말 그대로 신규 구축이 아닌 고도화이기 때문에 잘 연계해야 된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3개월이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본 RFP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비교적 낮은 예산인 부가세를 포함한 9천만 원짜리 사업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 총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살펴봤던 지난 시간에 그런 큰 공공사업보다 작기 때문에 딱 기능 요구사항이 5개만 있습니다. 3개월이기 때문에 많이 낼 수 없죠. 5개만 딱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컨텐츠에서도 딱 이 5개만 압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FUR 001, 여긴 표준개발 지침을 준수하라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호환성 준수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FUR 002번도 코드 관리입니다. 각종 기초 코드 관리 잘해라, 그냥 관리체계 수립해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3번부터가 실제로 재미있는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번입니다.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및 분석. 자, 첫 번째, 기존 유드림 시스템과의 메뉴, 디자인 체계 이런 거 다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대시보드랑 연결할 거고, 향후에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돼야 된다. 일반적인 얘기죠. 자,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범용 챗봇이 아닌입니다. 사실 챗봇 시대는 끝났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담 챗봇이나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챗봇을 만드는 신규 사업들은 사실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맞춤형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챗봇이 아닌 대학의 실제 업무 및 교수 사용자의 흐름에 맞춘 목적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보면 이제 개인화 추천, 그리고 상담 지원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모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모델을 써라 이런 내용이 없는데, 보시면은 향후 기능 확장과 모델 변경, 그 다음에 프롬프트 개선,
그다음 지식 베이스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 오픈된 소스의 LLM에 종속되지 마라 라는 건데요. GPT를 써도 되고 제미나이를 써도 되고 뭐 또 다른 어떤 LLM 모델을 쓰더라도 이슈가 없도록,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 프롬프트를 어떤 모델을 쓰든지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에이전트를 설계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잘 구성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HR 채용 에이전트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델을 쓰든지 간에 각각의 기업에서 원하는 또는 선호하는 또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런 LLM 체계와 자연스럽게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에이전트 구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도록 설계한 부분 들어가 있고요. 관리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 되게 당연하게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이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 추가 외에 API 사용료 부분에 대한 제시. 이게 사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라라는 요구사항이 매우 어려운 요구사항입니다. SR 프로젝트 많이 하다 보면 AI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 같은 트래픽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 이야기가 AI 시대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서버비 얼마나 나올까요? 클라우드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AWS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 뭔가 릴리즈하기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이게 하나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이 정도의 AI 쓰면은 얼마나 토큰 비용 나올까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로직들은 있죠. 대략 동접자, 그다음에 유저 수가 몇 명이면 이 정도 썼을 때 테스트배 돌렸을 때 얼마 나오면은 추정하는, 그렇게 해서 12개월 하면은 1년치 예산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개발사다라고 하면은 고객사의 인프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게 기존에 많이 해왔던 거라면, 앞으로는 토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비용 부분에서 지해주는 개발사가 훨씬 더 역량 있는 개발사라고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있는 리소스 상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종대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개발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004번 큰 꼭지가 6개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목적 첫 번째랑 온라인이 되는데요. 바로 빅데이터 분석해라 입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학사 정보, 이력 정보, 취업 비교 정보, 그냥 한마디로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체계화해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AI 기술, 좋은 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기술을 써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주세요가 첫 번째입니다. 흩뿌려져 있는 많은 정보들, 교수님과 상담했던 그 작은 메모 이런 것까지도 다 OCR을 활용해서 분석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다 하나로 모으세요가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모았으면 대시보드를 만드세요입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다 분석을 했더니 현재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개교 이래부터 또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취업과 관련된 대시보드가 이렇습니다 해서 총장님이 보고 싶으신 데이터 있으실 거고, 학과에서 보고 싶은 거 있을 거고, 대학교에 있는 교직 업무들께서 보시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각각의 보고 싶은 데이터를 구현해 놔라, 이런 거죠. 사실 이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은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회사만 해도.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관리 지표를 좀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분들은 작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통계 데이터를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라는 요구사항은 되게 다양합니다. 사용자 그룹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시보드를 얼마나 잘 기획을 하느냐가 향후 운영단에서 이 서비스 잘 만들었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잘 만들었네, 이런 소리를 듣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시보드 만들었으면 이제 이 대시보드에서 맞춤형으로 이제 추천하세요, 이런 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경력 스펙 정보, 그다음에 비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성형으로 자연어로 탐색을 해서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학생을 추천해라 입니다. 보시면은 교수 추천 시 학생 탐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무언가 이제 여기저기 어떤 추천서를 많이 쓰시죠. 저도 이제 석사 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존경하던 회사에 있었던 임원분께 추천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추천서 받아서 한 권 넣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임원분께 다시 가가지고 또 다른 곳 한번 추천 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까먹고 계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써줘야지 하면서 써주시다가, 근데 저번에 쓰지 않았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추천서를 썼는데 떨어진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이런 말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교수님 추천할 때 매우 중요하죠. 회사 임원분들 추천하듯이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어떤 기업체 추천 많이 하시고 추천서 써주시겠죠. 이럴 때 학생을 잘 탐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페이지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제가 박진이에요. 박진이가 딱 로그인해서 딱 들어오면은 저에 딱 맞는 화면을 맞춤형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전공을 이거 했으면은 현재 이 전공으로 시장에서 이런 뭐 직무들이 있고 트렌드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갭 분석서 이런 게 나오겠죠. 뒤에 나오지만 현재 이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사실 AI를 어디까지 구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이런 부분들의 상세 요건으로 채용 사이트 여러 가지 이제 JD라고 표현하죠. 직무 공고들을 좀 학습을 해서 뭐 크롤링이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모아서 학습을 한 다음에 지금 이런 뭔가 공통된 요구 사항들이 나오는데 당신에게는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간 동안 채우세요. 이런 것까지 맞춤형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취업 컨텐츠에 대한 AI 배지를 구현해라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읽고 한글로 이렇게 돼 있죠. AI 배지 구현. 그래서 배지가 뭐지? 막 찾아봤는데 그냥 배지 달아라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AI 추천 이런 거겠죠. 사실 이런 요구사항은 이 RFP를 만드신 분 또는 이 부서에서 조금 생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요건을 넣지 않았나.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AI를 도입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라벨 붙이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I 아이콘 대부분 비슷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거. 그런 거 이제 구현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도 이쁘게 잘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생성형 AI 기반의 채용 정보를 검색해 추천 알림해라.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박진이와 가장 잘 맞는 채용 정보 떴으면 바로 추천하라는 알림 발송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알림톡 이런 걸로 하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면은 갭 분석 보고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성과를 도출해가지고 지금 취업 지수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우수 학생과 취약 학생을 실시간으로 스크리닝 하라고 합니다. 좀 무서운 내용인데 지금 이제 취업 되게 스코어가 좋아서 어디 지원하더라도 이제 합격률 높은 학생과 좀 취약 학생을 이제 스크리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이미 조교가 많으신 교수님들에 대한 에이전트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런 내용이네요. 가상 조교 시스템 대화형 에이전트. 이제 그럼 실제 조교분들은 이제 뭔가 일자리가 줄어드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가상 조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랑 대화하면서 뭐 학생 지도하고 프로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검색하고 요약 정보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AI 기반의 상담 지원 및 자동 기록.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여기 나옵니다. 학생에 대한 자연어 기반 검색 가로치고 SK 하이닉스 희망인 학생은 나와 있어요. 이런 건가요? 교수님이 이제 가상의 이 조교와 에이전트와 대화하면서 우리 과의 하이닉스 희망 학생 누구야? 라고 하면은 아까 유드림 플랫폼에서 진로 희망 기업의 하이닉스 써놓은 학생들 데이터를 쫙 올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교수님 보시고 뭔가 뭐 하이닉스 추천 써주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업무 플로우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기업의 예시가 SK 하이닉스일까요? 졸업액 대였으면 좋겠는데 농담이고요. 상담 내용, 가이드, 그 다음에 지리 추천 문항 여러 가지 것들 피드백 줘라 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 실제 조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에이전트로 많이 구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만들고 상담 가이드 만들어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교수님이 학생 면담하기 전에 조교로부터 전화가 오잖아요. 되게 무서운 시간이죠. 교수님이 찾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가이드까지 이 학생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쫙 데이터를 주면서 상담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는 가이드까지 이제 에이전트가 주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학생 화면에서 교수에게 제시되는 취업 가망권 기업에 대한 기업 추천 기능을 제시. 저는 이게 생각보다 문장이 길어서 뭔가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 화면에서 학생이 보는 인터페이스예요. 박진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학생 화면에서 교수에게 제시되는 취업 가망권 기업에 대한 기업 추천 기능을 제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 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교수님이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딱 봤을 때 취업 가망권 기업에 대한 기업 추천 기능을 이제 제시해라 이런 건데 상세 사항은 대학과의 요구 분석 그다음 협의를 통해 시스템 적용할 거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는 이제 수행하면 실제로 알려줄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에. 그 다음에 학사 정보, 학칙, 뭐 여러 가지 학적 관련된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또 요구사항을 실제로 받아서
실제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려니까 다시 한번 또 걱정이 되죠. 갑자기 교수용 에이전트 맨 마지막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해라. 보자마자 너무한 거 아니야? 부가세 포함 9천만 원인데 이거 API 비용까지 다 포함하라고 하면 사실 조금 예산이 좀 타이트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고요. 이후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제시할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행하는 입장 그리고 발주하는 입장에서도 이 AI를 쓰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양쪽 사이드에서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 베드 그다음에 뭐 초기 파일럿 기간 동안에 많이 모니터링을 해서 안정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요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딱 봤을 때 취업 가망권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학생보다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이 학생에게 뿌려주자 뭔가 서로 이제 학생 화면과 교수 화면이 이제 양쪽 사이드에 그런 기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다를 것 같고 보는 정보도 다양히 다르겠죠. 취업 연계 플랫폼이지만 생각보다 대외용, 그다음에 대내용, 그다음에 또 교수님용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저 그룹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릭남 좀 더 친근하고 익숙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AI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비슷비슷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적용하는 범위는 다 다르고, 버티컬 AI라는 말이 많은 것처럼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 가장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는 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못지않게 민간 사립대학이라도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작은 단위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세종대학교에서 한번 좀 더 빠르게 시도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AI를 도입하지만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만 너무 큰 프로젝트들 말고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들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